아우 정말 어쩜 이렇게 콕콕 얘기만 하면 이렇게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명실상부 우리가 1위 정말 전문가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오늘 힌트 1번 하다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장비 쪽이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삼성전자인지 SK하이닉스인지 일단 중요해요. 아, 그래요? 뭘까요? 어떤 밴드일까? 왜냐하면 이 맥락이 좀 다르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뭐 다 하지만요. SK하이닉스는 한 종목에 딱 이 타이틀에 딱 꽂혀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종목이 어떤 밴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목들이. 네. 뭘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네.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전자의 밴더가 좋으세요? 아니면 SK하이닉스 밴더가 좋으세요? 삼성전자보단 저는 SK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네, 투자를 한다면 아. 저라면 SK하이닉스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굉장히 솔깃하겠네요. 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둘 다 공급합니다. 오. 네, 둘 다 공급하는 그러면 너무 많은데요. 회사라고 예, 네.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이미 네. 반도체 산업이 뭐 거의 비중이 30%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수백 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투자 매력이 높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 매력이 높은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공략주를 좀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왜 반도체 장비 쪽을 좀 눈여겨봐야 되냐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할 시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당연히 반도체 수요 증가하면 당연히 공장 증설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이 증설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장비 업체들 당연히 그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기차와도 관련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전기차도 당연히 지금 반도체가 오히려 네. 스마트폰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하면 네네. 전기차는 10개 이상, 그러니까 10배 이상 더 들어가는 게 바로 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된다? 그럼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더 그만큼 커질 것이고 5G 뭐 장비로서도 또 수혜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더 들어가는 반도체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수요 증가는 다시 한번 파생이 돼서 공장 증설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을 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장비 업체들 당연히 수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난 우리가 시간에도 그랬고요. 지지난 2주 전에도 그랬고요. 어떤 종목을 얘기했을 때 네. 두 가지의 수혜가 있는 종목으로 꼭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업 영위하는 기업은 네. 이 반도체인데요.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요. 이 두 가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미국 뭐 조 바이든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등 두 가지의 이 수혜를 꼭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네. 그럼 오늘도 이러한 이 두 가지의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수혜줄까요? 그 얘기는 제가 이따가 세 번째 힌트 때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에 뭐 네. 공략할 뭐 추천한 종목 자체를 보시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압 병실 관련주로서 준비해 오고 있었고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했었죠. 네. 뭐 그 전주에는 제가 뭐 MLCC나 네. 혹은 또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주로 이렇게 공략하자고 했는데 네네.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뭐 강하게 급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을 뭐 지금 언급해도 되나? 네, RF쌤이라는 종목이었었거든요. 그 지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네네. 종목이 노란톡 메신저 깨깨 네, 오톡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추천한 종목이니까요. 네. 말씀하셔도 되죠. 편하게 얘기하셔도 깨깨 됩니다. 오톡에서 제가 단기 스윙 전략으로 잡아드렸어요. 네네. 사실 뭐 일주가 좀 넘었죠. 한 10일 정도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었고 네네. 어쨌든 뭐 오르락내리락하는 주가인 상황에서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고 단기적으로 재료가 나오면 강하게 또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RF쌤이 네. 전부 다 뭐 매수하세요 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좀 충분히 좋은 매수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지금 뭐 관련된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섹터도 뭐 반도체 장비를 아까 얘기했지만 숨겨둔 또 히든 카드가 있으니까요. 그건 이따가 제가 세 번째 종목 힌트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이 다소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반도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오늘 시장에서 네. 이 이러면 어느 정도 종목이 이제 예상이 가거든요. 그럼 너무 힌트가 센데 그래도요.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네. 아,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수급이
반도체 수급이 장비에 확실하게 관련해서 들어왔습니다. 저 얘기 좀 할게요. 반도체 장비에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른 종목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밴더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 계속적으로 올려주세요. 우리가 어떤 종목인지 기어이 뽕을 뽑고 방송을 끝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우리가 주식은 환불이 안 됩니다. 수익 실현을 넘어서 수익 극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 정진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이러한 힌트를 주실 때 같이 한번 우리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참 막연합니다. 일단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이런 마음가짐을 한 번 더 워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일단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정바이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YBM넷에 관련해서는 아직 언급을 안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딱 이틀 만입니다. 세상에. 11월 17일에 들어가셔서 YBM넷이 정말 그냥 한 끗에 딱 13%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틀 만에 이러한 수익률. 우리가 이 종목 YBM넷이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고 해도 순환매가 워낙 빠르잖아요. 네. 아직 우리가 뭐 알소포트나 YBM넷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들이 상승세가 오기 전에 이 종목을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선취매 우리가 뜨잡듯이 뜨고 나서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략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무래도 YBM도 네. 마찬가지로 아까 우정바이오 차트 잠깐 설명드렸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 자리도 비슷한 자리를 보였습니다. 제가 뭐 지난 한 3, 4개월 전부터 필살 정진 기법으로서 강연회도 매주 금요일마다 거의 한 2달 가까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와 관련돼서 그 매매 기법을 좀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그 매매 기법을 통해서 관련주들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급이 가장 세게 들어올 테마주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필살 정진 기법이 좀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오히려 좀 급등 이후에 조정을 보였을 때 진입을 했었고요. 우정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부분에서 진입을 했었고 YB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정말 뭐 한 2, 3일 만에 2, 3일 만에 좀 강하게 상승해서 한 10% 넘게 15% 가까이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러한 좀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YBM넷뿐만 아니라 좀 뭐 또 다시 보여줄 만한 게 다 말씀드렸나요? YBM넷 말고는 이따가 하나 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까지 하는 업체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공략해 드렸거든요. 그건 제가 이따가 다시금 반도체 관련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게요. 지금 우리가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YBN넷에 관련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요. 반도체 장비에 관련해서 오늘 힌트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 넥스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넥스틴이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이 역시 확실히 반도체 우리가 이제 중장기 쪽으로 봐서 그런지 수익률은 높은데 소요일수가 꽤나 높습니다. 이 넥스틴에 관련해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네. 여기에 관련해서 넥스틴에 관련해서까지 좀 전략을 들어본 다음에 우리가 힌트를 마지막을 좀 얻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상당히 좋은 호재 이슈로 우리가 이 종가를 형성할 때쯤에 오늘 넥스틴이 올랐다가 결국에는 떨어졌거든요. 네. 왜 호재가 나왔는데 떨어졌는지 상당히 의문이기도 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전략까지 같이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아무래도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일주 전에 11월 9일, 9일입니다. 9일. 요 날입니다. 정확히 기억나는데 장대 음봉, 양봉 이렇게 나오고 나서 요 날로 인해서 노란톡 메신저 깨깨오톡에서 전부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수급이 이어지고 섹터 좋다 해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뭐 한 10% 7, 8% 올랐었지만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보다도 전 고점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거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5%, 7% 먹기보다는 좀 기다렸는데
그리고 나 다음 날 좀 많이 뭐 3%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 2, 3일 동안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종가까지 다시 끌어올리고 약간 전약 후 강의 흐름을 좀 보이다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됐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뭐 일주일 내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정말 그 이후에 지난주부터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뭐 10% 급등이 나오고 다시 소화하고 그 다음 날 또 15%, 18% 급등 나오고 또 소화하고 그 다음 날 또 10% 급등하고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좀 약간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추정가 대비해서는 네, 40% 25%군요. 25%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좀 호재 공시가 나왔잖아요. 네. 당연히 갈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좀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전형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와 투자의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호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선 반영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 공시에 이게 소문 전에 사서 소문 뒤에 팔아라는 얘기 맞아요. 들어봤죠. 네네네. 네, 지금보다 더 좋은 호재들 혹은 더 좋은 소식들이 뒤에 줄줄이 이어져 있으면 주가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모멘텀 받고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하락도 했었고 반대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올랐던 차익 매물들이 오히려 더 강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좀 하락세가 좀 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정진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신 넥스틴에 관련해서 오늘은 떨어졌지만 이미 저희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이러한 종목입니다. 100% 리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노란톡에서 언급해 주신 종목에 한해서만 이런 표를 준비해서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재가 떠도 업사이드는 충분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정진 전문가님입니다. 3주 내내 반도체 장비 우리가 반도체 이런 소부장을 소부장. 계속적으로 가지고 나오시는데 지금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 종목에 관련해서 우리가 전략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요. 제 지금 마음은 일단 힌트에 가 있습니다. 세 번째 힌트 아직 감조차 오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힌트는 뭘까요? 네, 세 번째 힌트는 네. 조금 더 히든 카드를 제가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좀 길게 크게 좀 장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뭐 고감도 정밀 측정이나 네네. 오염 제거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공정 오염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 장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흔치 않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워닝 머티리얼즈를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러한 회사와 견주어도 뭐 충분히 손색이 없고 당연히 그보다는 작은 회사겠죠. 워닝보다는 작은 회사겠죠. 어쨌든 그러한 독보적인 기술로 제품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이제 점점점 이제 사양이 고사양화 되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나 혹시 디스플레이 같은 쪽에서도 충분히 품질 저하가 오히려 전 세계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각되는 점 중에 하나거든요. 이를 통합적으로 관측하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모니터링 거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동시에 납품하지 않았나, 공급하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히든 카드 네.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장비 얘기만 지금 줄곧 얘기했는데 뭐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누구든 알 수 있습니다. 향후에 수혜가 당연히 전망되는 섹터,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더 부각되는 섹터 바로 친환경? 친환경입니다. 클릴로? 친환경 정책 길 전 세계 유럽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린 뉴딜도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친환경 정책을 할 거고요. 그런 재무 장관 제니 옐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친환경 정책을 그럼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가고 아무래도 장비 업체다 보니까 친환경에도 들어가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공기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응용력이 좋네요. 많이 그럴 수밖에 좋아졌어요. 없지 않을까요? 많이 친환경에도 응용력이 들어가고. 좋았습니다. 네. 네. 공조 시스템 이쪽일까요? 아무래도 그 반도체 생산 장비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 환경 산업 분야에도
고감도 정밀 측정도 해야 되고 이런 오염물질도 제거를 해야 되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모니터링이 나름. 영위하는 기업인가요? 나름 키울 수 있어요.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는 올해 상장했습니다. 올해. 예. 많이 근접한 것 같아요. 정말 근접했네요. 그래요? 제가 우리 김은수 아나운서가 이 정도까지의 베이스가 있는지 몰랐네요. 어쨌든 최근에 상장했다, 올해 상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주구장창 3주 내내 반도체 장비만 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나마 좀 가장 큰 호재가 있다고 하면 물론 SK 두 하이닉스, 가지 떠오르는데요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 정책 분야에서도 그러니까요. 이런 환경 산업에서도 충분히 산업 분야를 넓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상위의 건설업체 이러한 산업 이거 배출가스들 이러한 것을 측정하는 또 장비를 납품했어요. 우리 PD님 이 노란톡에 혹시 나왔을까요?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나왔다고 하네요. 네, 중요한 얘기 지금 역시 드렸습니다. 똑똑합니다. 건설사에 네. 납품을 했다. 이 내용이 오히려 탄소 배출권 관련주 혹은 친환경 정책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아직 그걸로는 부각이 안 됐지만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반도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장비들 당연히 실적의 모멘텀도 있고요. 주가의 상승 방향도 충분히 좋은 자리를 보이고 있고요. 친환경 정책으로서도 충분히 단기적인 수급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목으로 눈여겨봐도 좋고요. 단기적으로 유동성 확대 요거에 따라서 타이밍 먹고 빠지고 하는 이러한 매력도 충분히 높다. 이 종목 지금 맞히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 살짝 당황했는데 지금 이게 검색하고 이러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네, 당연히 유리하겠죠. 하지만 우리 앵커님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나름 즐겁습니다. 네. 이 노란톡 금지령을 당해서요. 제가 이 방송 중에 도통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맞추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시청자분들의 힘에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한 두 가지 떠오른다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3글자고요. 하나는 5글자거든요. 영어예요, 한글이에요? 그게 영어인데 한글로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상당히 반도체는 너무 어려워요. 반도체 다 영어죠, 뭐. 그게 다 영어겠죠. 그 택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거 반도체 다 택 들어갑니다. 다 테크 들어갑니다. 테크가 다 들어갑니다. 맞아요. 테크 다 들어갑니다. 테크니까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하니까요. 제가 마음이 좀 놓이긴 하는데요. 저도 오늘 좀 감이 안 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매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종목을 안다고만 해서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중에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실시간 장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이 점을 꾸준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정진 전문가님의 코멘트까지 들어보면서 종목에 관련해서 우리가 매매를 들어가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제가 참여하는 방법,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켰을 때 저희가 하단에 보시면 말구름 표시가 있죠. 여기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채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 말구름의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를 꾹 눌러주시고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말구름 표시를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3번이죠.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주식 맛집 정진 대표라고 검색을 하셔서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뽑을 수 있는 이런 수익 종목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중장기 쪽으로 내년을 바라보고 내년에 성장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을 담아가야만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런 포트폴리오의 비중 자체가 완벽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명실상부 정말 명확한 전문가님입니다.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우리 정진 전문가님 찍었다 하면 상한가 가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붙여진 우리가 이런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잡뜨수 뜨기 전에 잡고 뜨고 나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표를 봤을 때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본 종목들을 보면요. 비트코인도 있고요. 우리 단기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오신 거는 반도체 장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섹터에서 우리가 너무 포괄적이니까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섹터는 뭐고 중장기로 바라볼 수 있는 섹터는 뭐고 두 가지를 좀 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네. 우리가 단기로만 포트폴리오 비중을 우리가 채울 수가 없잖아요. 네. 두 가지는 다 확보를 해 있어야 우리 안정적으로 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단기적으로 매번 노란톡 메신저 깨끼고톡에서 제가 그러니까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을 좀 제시해 네. 드리고 있는데요. 또 너무 단기만 하다 보면 맞아요.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번 놓쳤습니다. 네. 힌트를 놓쳤죠. 주셨는데. 네, 제가 엄청나게 지금 밀어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우리 넥스팀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그렇게 종목을 달라고 요청을 맞아요. 저도 하셔서 개인 제가 투자 자니까요. 넥스틴을 사라고 했는데 못 샀습니다. 아침에 그게 깨똑 그 네. 일자리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오후에 이게 뭐예요? 이러다가 네.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배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제 말만 너무 또 잘 들어서 네. 나름 또 부담이 됩니다. 이게 또 바로 지금 올라가면 불쌍하다고 하신 거 아니실? 바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또 이거 오르락 네. 내리락하다가 또 마음 조이 이렇게 보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단기만 하다 보면 단기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빠르게 수익 전환할 수 있는 유동성이 네.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고 기분이 좋지만 맞아요. 실질적으로 내 주식 계좌가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처럼 내가 한번 산다고 해서 그 부동산 가격이 내가 산 집이 내일 얼마가 되고 모레 얼마가 되고 이걸 확인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부를 추적한 사람들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많이 수익을 얻었는데 부를 추적했는데 제가 봤을 땐 부동산보다 주식의 시장이 훨씬 더 크고 상승 여력, 상승 폭도 훨씬 2배, 3배, 10배 더 크다고 저는 믿고 있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매일매일 뭐 단기로 하다고 보면 당연히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적절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면서 매매하시는 거를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변동성도 심하고 빠른 순환매에 발맞춰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한 종목과 전략까지 꼭 노란톡 오픈 채팅방 우리 주식 맛집 정진 대표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철저히 공부하고 노력해야만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시면서 우리 내일의 시장에 관련해서 빨간 꿈을 같이 한번 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오늘 정진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